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거나 몸이 좀 불편해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 저희 지인분 중 한 분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던 분인데 손이 저림 증상이 있고 발에 기운이 빠지고 해서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가볍게 이제 뇌경색이 온 거예요. 정말 이게 좁은 부위에 뇌경색이 와서 다행히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편마비로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이게 손가락으로 지리지리 전기가 오고, 그리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력이 굉장히 근력이 센 분이었는데, 그런데 가벼운 거를 들기에도 벅차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지쳐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뇌경색에 가볍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이렇게 크게 남기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뇌경색이 좀 더 세게 왔을 때는 이런 후유증이 훨씬 크게 남겠죠. 자, 뇌경색의 대표적인 후유증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심하게 왔을 경우는 이제 편마비,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찌됐든 주된 증상은 손발이 저리다, 그리고 손발이 차다, 그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저리다, 시리다, 이런 주된 증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육 기능이 저하가 된다. 그러니까 마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의 전체적인 근육에 힘이 빠지더라. 이제 이런 후유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평소에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사구체 여과율이 한 60 정도에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딱 뇌경색이 오고 나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60에서 40으로 뚝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근데 투석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신장이라는 것은 실질 장기, 그냥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긴 장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장이라는 것은 그 모세혈관 덩어리, 그러니까 사구체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구체 자체가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된 것이 사구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장이라는 것은 그냥 모세혈관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올 정도로 어디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그만큼 순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막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환이 떨어지면서 내 몸 중에서도 가장 가느다란 그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장 기능이 한꺼번에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뇌경색이 있었다 그러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빼놓지 말고 꼭 그 신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뇌경색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팔다리의 저림 또는 시림, 그리고 근력 저하,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하고 신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그런 상태에서도 멘붕이 오지만, 좀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식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도 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적게 먹고, 그리고 혈당을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채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하고 운동하고, 이제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별로 이렇게 안내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뇌경색 후유증에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식단을 구성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4가지 원칙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뇌경색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는 거예요. 자, 좋은 지방이라는 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 오면 왠지 막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고기를 먹으면 막 지방이 많으니까 피에 막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관 기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래서 고기는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조금 깨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근데 그 좋은 지방이라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메가3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인 거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올리브유 많이 먹잖아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 이런 것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메가9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을 넉넉히 먹는 것, 그 다음에가 비타민 B.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식단에 가장 중심적으로 담아야 될 것은 이렇게 4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까? 여기로 직접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단백질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남아 있겠죠. 자, 한번 단백질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자, 등푸른 생선에서는 오메가3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가 그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오메가3가 대부분 이런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단백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의 충분한 섭취,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생선류예요. 생선류 중에서도 고등어라든지 연어, 정어리, 꽁치 뭐 이런 등푸른 생선류죠. 이런 것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은데, 그러니까 뭐 혈전을 없애게 이제 좀 적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안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등푸른 생선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쪄서 먹는 게 좋겠고요. 구워서 먹는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보다는 좀 낮은 온도에서 굽는 게 좋아요. 제가 당독소라는 것은 이제 포도당과 단백질 또는 포도당과 지방이 만나서 거기에 고온이 가해졌을 때 당독소가 많이 생성된다,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를 구워 먹는데 부수어지지 말라고, 예를 들어 거기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굽는다. 그러면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만나면서 그 구울 때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당독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쪄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구워서 먹는다면 절대로 옷을 입히지 말고,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옷을 입히지 말고 그냥 생선 자체만 굽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로 굽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찌거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식물에서는 뭐에 많이 들어있죠? 치아시드라든지 들기름, 여기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 이 지방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이 가해지면 그 영양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들기름 같은 경우도 생들기름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오메가3, 6, 9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카르티노이드의 그 영양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오일, 4차인지 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오일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뇌경색 후 회복기에 좋은 이제 음식으로 첫 번째 생선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돼지고기예요. 자, 돼지고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타민 B1이 소고기에 비해서 50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그 열량소를,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뇌경색 후유증으로 저림 증상도 있지만 근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먹은 열량소를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1이다. 근데 그 비타민 B1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단백질 함량도 높으면서 이 비타민 B1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 회복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 또는 혈관 건강, 그리고 신경세포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드시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돼지고기에 그 기름보다는 이 비타민 B1이라는 건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비계보다는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심 등심 이 살코기를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돼지 비계는 무조건 나쁘다? 그거는 아니에요. 돼지고기의 그 비계도 100% 이제 거의 다 98% 지방이긴 지방인데, 근데 다 포화지방산이 아니라 거기에도 절반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비계도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수육으로 이렇게 끓여서 먹더라도 그 지방이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고 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포화지방 양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비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산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계는 조금 적은 이제 앞다리살 정도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뇌경색이 왔다라면 안심이나 등심으로 수육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소고기예요. 소고기는 이제 돼지고기에 비해서 비타민 B1은 좀 적게 들어있지만 특징적인 것이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소고기에는 그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소고기는 유난히 빨갛잖아요.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철분이,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유난히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할 때 이 적혈구 생성을 도와서 혈액량이 좀 많아지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제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비타민 B12가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 수초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수초를 재생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는 것은 결국 혈관이 막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가 일부 이제 죽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항상 혈관과 신경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도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 전달이 잘 안 되고 운동하는 그 운동신경의 기능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신경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타민 12, 그 B12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는 게 좋겠죠. 뭐 우둔살이라든지 홍두깨, 설도 이런 부위를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닭가슴살을 얘기하겠어요? 닭가슴살에는 이제 지방이 좀 적고 주로 살코기 부위라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웬만하면 껍질은 제거하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이용해서 드시는 게 좋다. 자,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좋은 거 4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거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그 등푸른 생선, 두 번째 돼지고기, 세 번째 소고기, 그리고 네 번째 닭가슴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경색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 그 병 후 회복에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이제 보통은 체중 1kg당 0.8 내지 이제 1g 정도를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 후에 그 회복기에 있다라면 체중 1kg당 1g 내지 1.2g, 저는 한 1.2g 정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이제 50kg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다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하루에 60g 정도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제가 이제 좋은 단백질 공급원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다른 또 단백질 이제 급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 이제 급원들을 이제 골고루 드시면 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왕이면 곡식도 이제 통곡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통곡식과 채소, 그리고 이제 콩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수육 형태로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뇌경색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아니면 또 재발을 예방하고 이럴 때 이제 좋은 순서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거기에 좋은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뭐 다 단백질 급원이긴 하지만 제일 좋은 게 생선이고, 두 번째가 이제 돼지고기 수육이고, 세 번째가 소고기, 네 번째가 닭고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뇌경색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볍게라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두 번째는 단일 불포화지방산, 세 번째는 다중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9을 일컫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비타민 B군. 이 4가지 영양을 충분히 담고 있는 식단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